자, 조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 조합의 의미부터 좀 이해를 해 봅시다. 조합이 영어로 뭐냐면 콤비네이션이에요. 이렇게 콤비네이션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에는 요 콤비네이션이라는 단어보다 요 단어를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choose,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는 걸로 이해하면 직관적으로 조금이나마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호로 이제 그 순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NPR이라는 거를 썼다면, 이제 조합은 NCR이라는 걸 쓰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 조합이라는 거는 단어는 이 콤비네이션에서 이제 직역을 해서 사실상 이제 조합이라는 우리나라 이제 한글 단어로 이제 됐지만, 근데 더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choose라는 단어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순열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순열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순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그 일렬로 나열하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죠. 이 순서까지 고려한 것까지 해서 경우의 수를 구했다면,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는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열에서 있었던 그 마지막에 일렬로 나열하는, 순서까지 고려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제외를 하면 그게 조합의 수예요. 그래서 생각톡을 보면서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보면 여기 탁구 개인전 경기 방식에서는 뭐 양편 한 명씩 경기하는 건데, 이제 두 명씩 조를 이루어서 하는 복식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가 세 명이 있어요. 연지, 현경, 미주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명, 복식 경기를 위해서 두 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그래서 두 명씩 뽑아보면 연지 현경, 연지 미주, 현경 미주 이렇게 뽑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복식을 경기를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 명 중에, 아이고, 세 명 중 두 명을 뽑는 경우의 수. 이게 지금 몇 개가 나온 거죠? 세 개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게 기호로 쓰면 3C2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명 뽑는 거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크게 중요해요, 안 해요? 순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지, 미주가 이렇게 뽑혔는데, 미주가 먼저 뽑히든 연지가 먼저 뽑히든 어차피 그 복식으로 이 두 명의 선수가 경기를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달라질 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조합이라는 요 숫자를 봤을 때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구나. 그리고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거 여러분들 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그것과 유사합니다. 부분집합 구할 때도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 A, B, C가 있는데, 이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부분집합들 구해보라 라고 하면은 A, B 그리고 A, C, B, C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과 똑같습니다. 알겠지? 부분집합의 총 개수랑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전체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원소가 2개짜리인 부분집합을 구해보자. 그러면은 A, B를 만약에 뽑았다면 A를 먼저 뽑든 B를 먼저 뽑든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호로 NCR 보기 전에 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 책을 한번 보면, 자, 이와 같이 서로 다른 N개에서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것을 NCR이라고 나타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 3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는 4C3이라고 우리가 표기하고, 이렇게 원소 3개짜리 걸로 나오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다음을 한번 보면, 여기 3개 뽑은 거, 자, 순열하고 조합 자체를 아예 좀 비교를 해줬습니다.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조합의 개수예요. 4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순열로 했다, 그러니까 4P3을 한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얘는 4C3이고요. 만약에 4P3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순서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훨씬 더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근데 만약에 요 하나를 이제 ABC로 뽑힌 거 하나를 생각을 하면 순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ABC 요거밖에 없겠지만 그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순열 같은 경우에는 이 ABC 뽑힌 거에서도 요렇게 3팩토리얼만큼 그러니까 ABC를 나열하는 거 3팩토리얼만큼 쭉 다 이제 개수를 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의 연산을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자 4C3에다가 그 각각 3개씩 뽑힌 원소들의 나열하는 수 3팩토리얼까지 이렇게 곱하면 그게 뭐가 된다? 순열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좀 일반화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면은 만약에 n개 중에 r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 뽑힌 것만큼 순서를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곱해주면 그게 순열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좀 이따 뒤에 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4C3은 3팩토리얼 분의 4P3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숫자 계산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이렇게 계산해요. n개 중에 r개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 뽑힌 r개의 순서를 고려하는 것인 r팩토리얼을 곱해주면 그게 뭐가 된다? npr이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ncr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ncr은 r팩토리얼 분의 npr로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npr이 요거였어요. 아이고 npr이 뭐였냐면 npr이 n-r 팩토리얼 분의 분모는 왼쪽에서 오른쪽 거 뺀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요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r 팩토리얼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식은 r 팩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 분수식도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방정식 같은 문제도 이제 풀 때가 있기 때문에 꼭 이제 기억은 해 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nc 제로가 돼 있죠. 그러니까 n개 중에서 아무것도 뽑지 않은 경우의 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그 소수 그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했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이면은 2가 2개가 있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왔죠. 왜 3가지가 나왔냐면은 2를 하나 더 안 뽑을 때 그리고 하나만 뽑을 때 2개를 뽑을 때 이렇게였는데 보니까 이제 하나도 안 뽑을 때도 그 경우의 수 하나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와 똑같은 원리로 n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은 그 경우의 수 하나라는 의미로 이렇게 1로 우리가 정의를 해 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은 이야기고 문제 1번 보면서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0C3입니다. 10C3 같은 경우에는 10개 중에서 3개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먼저 순서를 고려하고 뽑았다면 10P3이 되겠죠. CP3이 되는데 그 뽑힌 3개의 순서들을 배제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뽑힌 3개만큼의 순서를 배제하는 게 이렇게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P3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고 그 다음에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하면 여기가 3 약분하면 여기가 4 이렇게 되겠죠. 1은 뭐 그냥 냅둬도 되고 그러면 10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120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7C5가 있어요. 7C5는 7개 중에서 5개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뽑는 경우의 수인데 일단은 순서를 고려해서 7개 중에 5개를 뽑아요. 근데 그 뽑힌 5개의 순서를 배제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뽑힌 5개 줄 세우는 5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7, 6, 곱하기는 좀 생략할게. 7, 6, 5, 4, 3 이렇게 하면 5개까지 내려갔죠? 그 다음에 5팩으로 나눌게요. 5, 4, 3, 2, 1 이렇게 해서 5 약분되고 4 약분되고 3 약분됩니다. 2도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7, 3, 21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88. 8하고 8개 중에서 이제 8개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뽑는 경우의 수죠.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들 한 가지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 답도 1입니다. 그럼 왜 1이 되냐? 8개 중에 8개를 순서를 고려해서 뽑았어. 근데 뽑힌 8개의 순서를 배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8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8P8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8팩토리얼이니까 그래서 8팩 나누기 8팩이니까 당연히 뭐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6시 제로인데 6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는 경우의 수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했던 대로 저 R 부분이 제로가 되면 무조건 결과치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어요. 필기하시고 자 다음 문제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2번 보면 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서로 다른 9가지 맛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서로 다른 3가지의 맛의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조합을 공부를 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당연하게 조합으로 풀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이게 순열 문제인지 조합 문제인지 판단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고르는 경우의 수 또는 뽑는 경우의 수 요런 단어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합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알겠죠? 그래서 9가지 중에서 3개를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고르면 된다. 그래서 얘는 9P3에다가 3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9, 8, 7, 3, 2, 1 해가지고 3약분 되고요. 2약분 되고 그러면 얼마죠? 이게 21 곱하기 4네요. 그러면 84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예제 1번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하고 100 이렇게 아주 중요해요. 예제 1번. 여러분들 이 식은 학년이 끝날 때까지 아마 고등학교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식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식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식입니다. 그러면 이 식이 이제 왜 만들어지는지 쌤이 좀 간단한 예제를 하나 들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저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5C3 하고요. 5C2하고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좀 말이 안 되죠. 왼쪽에 있는 거 보면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고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인데 이게 어떻게 같아지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좀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자, 공이 5개가 있습니다. 네, 5. 그리고 빈칸에 이렇게 3개가 있어야겠죠. 근데도 그리고 심지어 오른쪽은 분명히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인데 빈칸도 3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각각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자 좌변 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 3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랜덤으로 선택을 해서 뽑는 경우의 수예요. 우리 방금 전에 공부했다시피 당연히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공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들을 구하는 게 5C3을 뜻하는 거고요. 근데 5C2는 왜 똑같냐? 5C2도 사실 의미로는 요 빨간색 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찾는 거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뽑히는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선택된 이 공들이 간접적으로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쌤이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면 OC3 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OC2는 5개 중에서 3개를 뽑기 위해서 2개를 선택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3개가 간접적으로 뽑히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2개의 경우의 수는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요 NCR하고
NC n-r이 왜 똑같은지 대수적으로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 교과서에는 또 대수적으로도 이제 나와 있긴 하잖아. 일단 NCR은 뭐냐면 NPR 나누기 R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NC n-r도 똑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얘를 보면 NP n-r 그다음에 여기가 n-r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P n-r 저거부터 먼저 좀 찾아봅시다. 그러면 앞에 n-r 팩토리얼 분의 1이 있고 곱하기 NP n-r은 어떻게 되냐면 n-r 그리고 팩토리얼 분의 여기가 n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 여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분수식 계산해보면 아이고 n 플러스 r 이렇게 돼서 n이 소구가 됩니다. 그러면 r 팩토리얼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r 팩토리얼 그리고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끝에 있는 게 얘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대수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겠지만 왼쪽에 쌤이 처음 알려준 것처럼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예요. 그거 하고 OC3하고 5개 중에 3개를 뽑기 위해서 2개를 선택을 해서 배제를 시켜 버려버려. 그러면 3개가 간접적으로 뽑히죠. 그래서 OC3하고 OC2하고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제 몇 개 더 들어보면 뭐 7C6이에요. 그러면 7C6은 이제 계산할 때 7654332 나누기 6 팩토리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7개 중에 6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사실상 뭐랑 똑같아? 하나를 선택해서 버려버리는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이게 7C1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식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식을 그 연산 자체를 간소화해 준다라는 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7 이렇게 쉽게 계산이 가능해요. 7C1은 7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요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이 돼서 확률과 통계 쪽을 공부를 하면 아마 그 이항 정리 이거 단어 그 이름만 들어 놓으세요. 이항 정리라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2개의 항에 대한 정리거든요. 그래서 이 그 이항 정리 파트에서도 아마 파스칼 삼각형 이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좀 들어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파스칼 삼각형이 사실 요 식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냥 위에 있는 거 2개 파스칼 삼각 요거랑 좀 다른 식이군요. 그 밑에 있는 식일 걸? 여기 안 나와 있구나. 아무튼 이항 정리랑 요 파스칼 삼각형에서도 응용이 돼서 나오기도 해요. 알겠죠? 뭐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문제 3번 보면 자, 그 공식을 내가 한번 더 써줄게. NCR하고 NC n-r하고 똑같다는 거거든. 그러면 요 식에서 특징이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값들 있잖아요. 뽑는 거. 뽑는 것들을 2개를 더해봐. 얘네 2개를 더해보면 r 더하기 n-r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뭐가 돼요? n이 되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7C3하고 7C4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뽑히는 요 3과 4의 합은 당연히 무엇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전체 개수인 n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 1번의 괄호 1번을 보면 자 왼쪽에서는 3개를 뽑았고 오른쪽에서는 4개를 뽑았어. 근데 2개가 같아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n을 요 뽑히는 개수 합하고 동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7이겠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것은 7C3을 뜻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7C4를 뜻하겠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7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야. 단순히.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7개 중에 4개를 뽑아서 버리는 거야. 그러면 3개가 간접적으로 뽑히겠지. 그렇지? 그 의미예요. 오케이?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오른쪽에 뽑히는 것들의 개수를 더하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왼쪽에 있는 요 n의 값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r 더하기 r-3 하면 9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2r-3은 9. 그러면 2r은 12, 따라서 r은 얼마? 6.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봐보면 9c 6하고 9c 3하고 동일하다는 뜻이죠. 맞죠? 9개 중에 6개를 그냥 직접적으로 뽑거나 9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해서 버려 가지고 6개를 간접적으로 뽑거나 2개가 경우의 수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 다음 문제 4번이 있는데 문제 4번의 이 식은 딱히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히 기억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 NCR이 R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요거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개별적으로 해보세요. 알겠죠? 근데 요 식 자체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식은 아닙니다, 사실. 알겠죠? 그 다음은 예제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사실 조합이라는 그 개념을 좀 본격적으로 쓰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요걸 보면 문제를 먼저 볼게. 보면 1학년 학생 7명이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학생 5명이 있어요. 근데 1학년 학생 3명하고 2학년 학생 2명을 뽑는 경우의 수예요. 일단 그냥 단순히 뽑아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겠죠. 그치? 그치? 그리고 1학년 7명,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학년 5명, 둘, 셋, 넷, 다섯. 근데 이 중에서 여기는 3명 뽑아야 되고 여기는 2명 뽑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 각각의 사람 전부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겠죠. 그치?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으로 나오면 요 서로 다른이 사실상 생략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 7명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7시 3이죠. 순서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5시 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2개를 곱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7시 3은 7, 6, 5, 그 다음에 3, 2, 1이고요. 5시 2는 5, 4, 2,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좀 이따 필기할 시간 줄게요. 그러면 3, 2가 요 6하고 약분이 되고 2가 4하고 약분이 돼서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7, 5, 35 곱하기 5, 20 해서 35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아마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제 자체가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필기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여기 조합 파트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자체를 보고 이게 순서를 고려해서 뽑는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순서를 고려했다면 보통 일렬로 나열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죠? 만약에 순서 고려한다는 단어, 순서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뭐 일렬로 나열하라 이런 단어가 문장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쌤이 이걸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거. 지금은 조합 개념 나오고 조합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냥 조합을 쓰면 되고, 그 전에도 순열 개념이 나왔고 순열 문제들이 나오니까 순열을 이용하면 됐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는 그게 뭔지 몰라요.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만약에 문제를 봤는데 이게 조합을 이용해야 되는 건지 순열을 이용해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린다, 그러면 아직 연습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구분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 보면
자, 소프라노 4명, 알토 3명, 테너 6명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소프라노 2명, 알토 2명, 테너 3명을 각각 어떻게 하는 거?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뭐야 이거. 뽑는 경우, 잠깐만요.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자, 봐봐요. 단순히 뽑는 거예요. 뽑는 거니까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4명 중에서 소프라노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4C2겠죠. 그 다음에 알토 3명 중에서 2명 뽑는 경우의 수 3C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테너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6C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지금 계산해 보세요. 계산. 계산했어요? 이거? 일단은 쌤이 한 번씩 계산 지금 하고 있어 보세요. 쌤 말 안 하고 일단은 요식 쓰고 있을게. 그러면 4, 3, 2, 1, 그 다음에 3, 2, 2, 1, 그 다음에 6, 5,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그러면 2, 2, 3, 2, 6 이렇게 되고 6, 3, 20 그러면 18, 30, 360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네. 문제 자체 이해 잘 됐죠? 오케이? 필기 하시고. 자, 다음은 문제 6번입니다. 문제 6번 보면 문제 6번이 이제 여기서 4개 평행선, 5개 평행선 각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평행사변형 만드는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그림을 좀 크게 보고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 이러한 평행사변형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만들어도 된다는 뜻이죠. 요 파란색 모양의 평행사변형을 만들든지. 그치? 그리고 요런 거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요렇게 더 크게 만들어도 상관없고. 뭐 이런 식으로 더 작게 만들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없을까? 그거를 이제 수학자들이 고민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파란색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일단 요 가로선 요렇게 가로선하고 요렇게 가로선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요 두 개를 택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로선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두 개 빨간색 평행선을 두 개를 딱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면 이제 파란색 평행선을 얘를 1번, 2번이라고 하면 1번을 먼저 선택하든 2번을 먼저 선택하든 사실 크게 상관은 없죠. 그냥 그 두 개의 평행선을 그냥 뽑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빨간색도 마찬가지. 얘 1번, 2번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 빨간색 평행선도 순서는 고려 대상은 아니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평행선 선택의 순서가 고려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열이 아니라 조합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먼저 가로선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선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선은 총 5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면은 이 문제에서 원하는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3, 2 곱하기 1, 5 곱하기 4, 2 곱하기 1. 그래서 왼쪽에 거는 얼마죠? 6이죠?
오른쪽에 거는 10입니다. 그래서 총 60개.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보면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 6번까지 할 거고요. 요 분석하기 여러분들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그 이항 정리 파트랑 파스칼 삼각형에서 똑같이 응용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항 정리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파스칼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그 뭐 수학 교구 이런 데 이제 자주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쌤이 여기 뭐야? 요거 설명해 어딨지? 요거 설명해 준 거 있죠? 이렇게 OC3하고 OC2하고 왜 똑같은지 쌤이 그림으로도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분석하기 또한 쌤이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림으로 설명을 지금 당장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찾아와 보세요. 요거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와 보세요. 알겠죠? 음. 뭐 식을 좀 알려줄까 먼저? 이게 NCR이 n-1개 중에서 R개 선택한 거랑 n-1개 중에서 R-1개 선택한 거 두 개 합이랑 똑같아요. 요 식이거든요. 그래서 요 식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고 오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쌤이 그거 또 그림으로도 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요거 찾아오는 게 숙제입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찾아보세요. 뭐 제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됐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